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프로의 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통해서 승률 높이는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의 프로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시죠. 전 세계는 에너지 대란, 원전주 관심 가져볼까?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가동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뚝 떨어졌었던 원전이 최근에 다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요 배경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중립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물론 그 대안으로 많이 꼽히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풍력이나 태양광인데 이들의 가장 큰 변화는 기후변화가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면 에너지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을 좀 메워주기 위해서 결국에 원전이라는 거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좀 진행이 됐고요. 이제 사고 이후에 사실은 원전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수익성, 그러니까 효율화라고 해야 될까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과거만큼 좀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이 다시 재가동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기업 중에 하나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기조를 보이게 만들었었던 것도 멈춰 있었던 이제 원전을 재가동하는 부분이었고 그 원전은 수익성에 대한 불안전성 그리고 너무 가격 대비 이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좋다라는 요인으로 좀 멈춰 있었던 걸 다시 재가동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탈원전 기조로 갔었던 나라들이 다시 한번 원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조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을 확대를 하고 있고, 미국은 당연히 늘리고 있고요. 유럽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기조 자체가 저는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트리거는 추가적인 에너지에 대한 수요 확대처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AI 쪽이 되겠죠. 기존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단기간에 전력에 대한 소모를 늘리는 그런 이슈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이 당연히 진행이 되면 될수록 기존보다 뭔가 빠르게 다시 에너지원을 가동해야 되는 이슈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이제 부분에서 원전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전을 특별히 이렇게 부족한 에너지 상황 속에서 주목하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빅테크 쪽에서도 이 원전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회사와 2028년부터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스리마일 원전 1호기 요게 이제 그거거든요. 가동률을 멈췄었던 건데 에너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재개를 했고요. 20년 동안의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와이오밍주의 첫 SMR 건설을 또 착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SMR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구글 같은 경우도 2030년부터 SMR 6개에서 7개를 통해서 300메가와트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작아 보이지만 일단은 재생에너지나 이런 에너지원에서 기가와트 수준으로 넣어가면 정말 엄청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전체 합해봐야 풍력 10기가와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수치죠. 기업 하나가 300메가와트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30년에서 35년도가까지 이런 걸 확대를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SMR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키워드들이 거의 다 SMR로 넘어가고 있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엑스에너지와 SMR을 통해서 전력 공급을 계획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엔 키워드는 이 원전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형 원전보다는 소형 원전 쪽으로 많이 이벤트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13년, 빠르면 13년 정도고요. 좀 길면 15년에서 16년도까지 설치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게다가 폐기물에 대한 이슈도 조금 더 큰 상황인데 SMR 같은 경우는 그냥 가구 하나 정도 크기여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동 속도도 빠르고 좀 폭파 위험이라든지 안정성도 훨씬 더 좀 뛰어난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SMR 시장적으로 계속 확대가 되면서 사실 제일 많이 부각되고 있는 기업이
오클로라는 기업과 이제 뉴스케일 파워라는 종목이에요. 두 개 다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케일 파워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회사는 또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또 조단위 계약을 또 한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우리나라와 연계해서 보시려고 한다면 티커명 SMR입니다. 그 회사 이름 자체가. 그래서 그 뉴스케일 파워를 좀 같이 병행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오픈 AI의 행보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챗 GPT를 통해서 사실 AI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코파일럿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데에서 지금 쫓아오고 있잖아요. 쫓아오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시장에 대한 파이가 커지는 거고 지면신문 읽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AI에 대한 활용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 사용자 수가 정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그런 선발 주자가 수익성이 있다고 보세요? 수익성 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GPT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쓰기 전과 후가 그 효율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굉장히 상용화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업들 이런 AI 부분에서 그 GPT를 활용하는 회사들이 구독료를 향후 계속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대체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로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 상용화를 할 것이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쓸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명확하게 갈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뭐 이런 이 부분에서의 전력 소요가 확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기업들이 열심히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클로드를 최근에 써보고 있는데 네. 예, 좋더라고요. 뭐 전반적으로 네. 뭐 코파일럿도 좀 안 좋은 것 같지만 써보면 좋고 빙도 써보면 되게 좋고요. 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각각의 매력도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거를 진짜 어떤 거든지 간에 사용을 하는 것과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올해 생각합니다. 꼭 한번 사용을 네. 해보는 걸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I 네. 서비스들 과연 수익성이 있을 것인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체험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하기 위해서 빅테크 쪽에서 특히 그 이제부터 개화하는 SMR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봤고요. 국내에서 전력에 대한 또 여러 정책들과 예산 통과 소식이 있었어요. 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여야가 모처럼 합의를 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바로 또 원전이죠. 원전 쪽에서의 이런 정책 자금을 보다 더 확대하겠다. 기존에 이제 세웠었던 탈원전 기조가 틀렸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인데 어쨌든 뭐 우리나라 국가를 위한 일들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잘 합의가 됐다라는 게 좀 큰 쟁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11차 전력 기본 수급 계획에서도 이제 원전에 대한 3기를 새로 이제 건설한다는 내용이 사실 기초안부터 있었던 상황인데 이게 어쨌든 정책 자금이 늘어나고 이제 뭐 그렇게 된다면 여야가 또 합치가 된다면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또 선언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울 3호, 뭐 4호기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속적인 모멘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대형 원전 쪽으로 계속 확대가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국내 안에서도 이 이벤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수출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태클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게 미국 쪽이랑 이제 합의를 또 하는 이슈들이 있었죠.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이런 원전 시장을 공략하자라는 기조가 만들어져 있는 게 또 최근에 나왔던 뉴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뉴스케일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의 이런 견제는 좀 많이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그렇게 되면서 수익성은 많이 좀 깎이긴 할 겁니다. 좀 억울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 제동이 걸리는 것보단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체코 외에도 다른 나라들에서도 좀 해외 수주들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질문 해주셨을 때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기조가 다시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스위스라든지 기타 다른 나라들에서도 설치량이 늘어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결국엔 속도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정말 전방위적으로 속도와 가격적인 부분은 정말 빠르고 매력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체코가 유럽은 우리는 하나야 라는 그런 키워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로 넘어왔다라는 것은 그런 특장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앞으로도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국내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의 귀환과 함께 에너지 지형에 격변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화석연료뿐 아니라 원전 확대까지도 같이 거론되면서 분석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의
원전 확대 기조가 있다는 부분들 역시 이 원전주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국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번 정권의 기조도 역시 그러하고 정책으로도 보이고 있는데요. 원전이 강해지면 전력기 변압기 같은 것도 같이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뭐 이거는 풍력도 마찬가지고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각각의 에너지원이 늘어나는 기조에 있을 때 사실 안정권에 있는 거는 전력 변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전선도 추후에는 수혜를 받겠지만 송배전과 전선은 한 1.5년에서 2년 정도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변압기 전선이 끝까지 갈 때까지 가고 나서야 이제 전선 쪽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생성을 하면은 이거를 이제 저압으로 변환을 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뭐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력을 사용하는 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원전에서 에너지 만든다고 해서 뚝딱 넘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원이 늘어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같이 늘어나는 게 이런 변압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네. 초고압 변압기와 이제 특수 변압기 쪽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 이제 중소형 변압기들이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관심을 크게 가지셔야 되는 건 단연 초고압 변압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초고압 변압기로 제대로적인 해외 수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은 HD 현대엘렉트릭이 독보적이고 그다음에 효성중공업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LS엘렉트릭은 우회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LS엘렉트릭이 좀 후발로 잘 못 뛰고 있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쪽에 지금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가 된다면 LS엘렉트릭도 빠르게 좀 올라올 것 같고요. 특수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산일전기가 거의 이제 독보적인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또 전력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서 이쪽으로 특기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쪽은 좀 안정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출입 데이터도 상당히 좀 견조한 상황이고 이쪽은 뭐 H뱅과 유사합니다. 물량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저는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재생에너지나 원전을 좋게 보시는데 난 이쪽이 좀 불안하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대체 투자처로 충분히 변압기 쪽을 선택을 하셔도 무방할 정도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원전과 함께 묶어서 갈 수밖에 없는 변압기의 위치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변압기 관련해서는 초고압과 특수변압기 쪽을 주목을 해주셨고요. 또 소형 변압기 쪽도 있습니다. 네. 관련주도 있고요. 원전주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크게 세 가지를 골랐는데 국내에서 2개, 해외에서 하나 골랐습니다. 사실 해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뉴스케일 파워라는 종목은 앞으로 좀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미국의 하원과 상원에서도 원전에 대한 좋은 정책에 대한 통과를 했고요. 대신에 좀 소형주고 가격의 등락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고 원전 1등 기업이 있거든요. 그냥 그거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전 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가장 영향력이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고요. 실질적으로 수출 쪽으로도 항상 포함이 되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뉴스케일 파워와 직접적인 조단위 계약을 실질적으로 해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력 터빈 쪽으로도 연관이 있는 기업인데 제주도 가서 이제 월정리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풍력 타워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거기 이제 뒷변에 보시면 두산이라고 다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풍력 터빈 쪽에서도 크기가 과거에 뭐 3메가와트, 뭐 4메가와트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뭐 10메가와트 이상으로도 좀 끌어올랐기 때문에 이런 터빈 부분에서의 기대감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BHI라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주가의 탄력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수주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받은 회사입니다. 네. 사실상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도 시가총액이 거의 4천억 정도에 해당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상반기 수주 잔액 자체가 8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시총 대비했을 때 수주 잔고가 굉장히 높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도 이제 수주 잔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전주들 안에서는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이 좀 어려울 때는 아무래도 수주 잔고와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쪽으로 손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더라도 이런 해당 종목군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수주가 뒷받침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실적으로 찍힐 일도 남아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또 더 잘 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탑픽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BHI 수주 측면에서 눈에 띄는 두 가지 종목을 꼽아주셨고요. 또 섞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러 ETF들도 많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원전, 전력기기 관련해서 또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로의 시선 하창환 본부장이었습니다.